안녕하세요. 김창희 원장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50가지 필수 수칙 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28번째 수칙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전 영상을 먼저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위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살펴볼 5장 마음으로 고치십시오의 29번째부터 36번째 챕터 제목을 살펴볼까요? 29. 다음의 책을 읽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30.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31. 암은 우리의 잠을 깨우는 전화입니다. 32. 자신과의 대화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33. 매일매일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34. 스트레스를 조절하십시오. 35. 마음속에 상을 그리는 형상화 훈련을 하십시오. 36. 부작용을 최소화하십시오. 오늘 살펴볼 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마음으로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테크닉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마음 관련 서적들을 소개하고 암 환자라면 이 책들을 구하여 공부할 것을 강권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소개한 책들은 오래된 책들이 많고 영미권 서적이어서 국내에는 소개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들어보시고 이런 쪽의 책들을 보면 되겠구나 라는 개략적인 감만 잡아주세요. 몸, 마음, 그리고 정신의 통합, 긴장 해소 및 명상의 개념과 테크닉,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다루는 법, 의사를 치료의 동업자 관계로 만들기, 죄의식, 비난, 그리고 왜 나에게 등의 질문을 딛고 일어서기, 암의 감정적 측면, 의학적 치료와 심리요법을 통하여 회복에 참여하기. 암 환우라면 진단받은 암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지식과 표준 치료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 정신, 스트레스, 명상, 감정 등 형이상학적인 분야의 공부도 꼭 필요합니다. 사람에겐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치료를 실시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암에 대한 치료, 즉 육체에 해당하는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신이나 마음에 대한 부분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암 치유라는 기나긴 여정에 있어서 몸 자체의 관리에만 힘써서는 끝까지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마음 건강에 대한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암 치유라는 망망대해에서 마음이라는 등대가 없이는 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등대가 올바른 위치에 적당한 밝기로 빛을 비춰야지만 건강이라는 배가 거센 파도를 뚫고 치유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개인적으로 암 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완치자들은 암과 생명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암을 치유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암과 관련된 잘못된 선입견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은 힘들고 효과가 의심되며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을 포함한다. 세 번째, 이 상황은 우연히 운이 나빠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저자는 이와 같은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얼마나 진전되었던 간에 암이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질병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암만큼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암과 관련된 그릇된 믿음을 TV나 기사, 신문, 병원,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얻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믿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믿으세요. 나의 암과 관련된 과학적 통계가 어떻든 간에 잊어버리세요. 3개월 시험부라고 하든 1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든 한 달 후에는 더 건강한 내가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1년 후에는 내 몸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세요. 5년 후에는 완치 판정을 받고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믿으세요. 10년 후에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믿으세요. 30년 후에 어떤 유쾌한 일을 하고 있을지 스스로 정하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온몸을 감싸도록 하세요. 생생하게 상상하면 온몸의 세포가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었던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는 초기에는 누구나 암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암은 고작 몇 센치에 불과하지만 이미 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암인지 암이 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는 암 환자라는 인식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믿음, 즉 암은 죽음으로 생각이 이어집니다. 좌절감, 공포감, 원망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하지만 암 완치자들은 위의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냅니다. 암을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타인과의 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던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리도 나를 혹사시켰던가? 이제부터라도 나를 사랑하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방법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는 법도 알게 되고요. 자연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냥 지나쳤던 나무, 꽃, 바람, 햇볕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거듭나게 됩니다. 확언 외치기.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는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이 확언을 만들고 매일 아침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혹은 필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확언을 반복하는 사이에 잠재의식이 바뀌고 몸의 파동이 바뀌며 결과적으로 내 몸의 입자가 바뀌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책의 저자는 다음의 문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나는 건강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건강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나의 것. 나는 오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의 씨를 뿌리고 건강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나는 건강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은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평화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확언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기상과 동시에 읽거나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의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조절하기. 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발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암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좋고 신앙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저자는 스트레스 조절의 방법으로 이완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완 반응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 허버트 벤슨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허버트 벤슨 교수는 이완과 명상 쪽에 저명하신 분입니다. 이완 반응이란 각종 스트레스, 특히 암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줄이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의료기술입니다. 이완 반응은 신념요소와 함께 할 것을 추천합니다. 신념요소란 평소 본인의 영적인 믿음과 관련된 구절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될 수 있고,
불교 신자에게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완 반응은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혹은 누워도 좋습니다. 당신의 영적 리듬에 깊게 뿌리내린 핵심 단어나 짧은 구절을 준비합니다. 눈을 감고 근육에 힘을 뺍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느끼면서 힘을 빼되 특히 긴장이 집중되는 어깨나 목 부분에 힘을 빼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 후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당신의 핵심 단어나 문장을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루 2회씩 10분에서 20분 동안 시행하시면 됩니다. 형상화 훈련. 형상화 훈련은 암과 싸우고 있는 면역세포나 치료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암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죠.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만약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치료를 형상화해 보세요. 당신의 치료법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상상을 해보세요. 항암제가 몸으로 들어와서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암세포를 없애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암을 모래나 진흙, 얼음, 젤리 등 쉽게 부서지거나 녹아 없어지는 물질로 형상화해 보세요. 암을 굉장히 약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암은 완고하며 잘 없어지지 않으며 어떤 치료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자는 너무 구체적이거나 복잡한 형상화는 추천하지 않지만 다른 형상화 훈련 책이나 강의에서는 본인의 복부 CT나 MRI를 보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이 없어지는 상상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해부학 책이나 모형을 보면서 내 암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 집중해서 상상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상상이 더 잘 되기 때문이죠.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막연한 이미지에 집중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 존재하는 암 사진을 보면서 없어지는 상상을 하는 것이 면역세포에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명령을 더 효과적으로 하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암이 내 몸에서 커져가고 있는데 암이 줄어드는 상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자기 기만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당신이 원하는 결과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서로 분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은 자라고 있을 수 있지만 암이 줄어드는 상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는 편이 치유에 더 유리합니다. 자기 기만이 아닌 자기 명령이며 이런 방법은 암 치유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암을 경험하고 계신 환우라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비용은 공짜이고 효과는 무한대입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아니, 본전도 넘죠. 삭막하고 버거운 항암의 일상 중에 평안한 마음과 이완된 신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암환우의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6장 건강, 당신의 새로운 삶의 투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